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경희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반건호 교수님 만나뵈러 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일단 인터뷰에 앞서서 최근에 교수님께서 쓰신 책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왜 집중하지 못하는가라는 책인데 요새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다행입니다. 그래서 교수님 결과적으로 ADHD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책이신 것 같은데 이 책을 집필하게 되신 이유, 계기를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ADHD가 맞고요. 그다음에 주로 대상이 성인입니다. 네. 이제 흔히 사람들이 ADHD라고 하면 이제 지금 많이 알려져서 애들한테 주로 있는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랬고, 근데 이제 애들을 쭉 만나다 보니까 애들이 혼자 오질 않잖아요. 네. 그 부모님하고 오든가 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랑 오는데 애들을 보다 보면 그 부모님들이 애들하고 비슷한 성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눈길이 가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오래 보다 보면 부모님이 확실히 더 환자 같다. 근데 이제 사실 그 초창기에는 성인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서 이게 네. 내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가 이제 그런 고민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자료들이 쌓이고 이제 다른 분들하고 이제 의견을 교환하다 보면 분명 어른들한테도 있다. 심지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ADHD가 있다. 이제 생각이 되고. 근데 저희가 이제 뭐 진료 시간이 짧으니까 이걸 보호자들한테 다 설명하기는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책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책을 쓰는 게 이제 해보니까 간단한 일은 아니고. 네, 그래서 우연히 이제 작년에 제가 그럴 시간을 좀 낼 수가 있어서 그때 이제 한 3주 정도 열심히 써서 네.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아, 교수님 그러면 이거는 성인에 관한 책인 네, 거죠? 그렇죠. 네. 성인의 ADHD. 네, 그렇구나. 그리고 또 제가 궁금했던 게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왜 ADHD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셨을까? 이건 어떤 계기가 있으실까요? 한참 또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정신과 의사들은 성인을 먼저 진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3년에서 4년 정도 수련을 받는데 되게 그때는 이제 성인 환자를 주로 보고요. 그러다가 이제 소아정신과가 사실은 굉장히 핫 이슈가 되면서 이제 소아를 보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ADHD에 접하게 된 거고요. 근데 이제 ADHD가 초창기에는 그렇게 관심을 덜 갖게 됐던 게 사실 그 당시에 치료약이 없었거든요, 우리나라에. 이제 미국하고 유럽 쪽에서 먼저 개발이 됐고요. 우리나라는 약이 들어온 지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ADHD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도 사실 약이나 다른 치료법이 좀 불확실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약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렇게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는 그런 병 중에 하나라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죠. 그러셨군요. 그러면 저희가 ADHD에 대한 질문을 이제 또 바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직전에 제가 늘 교수님들을 만났을 때 여쭤보는 게 교수님들의 스트레스 해소법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스트레스요? 혹시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는지 궁금합니다. 스트레스 해소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은 직장에 안 나오는 건데 네. 작년에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책을 쓰게 된 게 안식월을 한 3개월 가게 돼서 이제 다른 데 가서 좀 지내면서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끝날 때쯤 되니까 다시 스트레스가 막 또 다시 찾아왔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한 2년 이상 지금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위축이 됐는데 제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은 뭐 쓰는 겁니다. 이렇게. 책은 뭐 그래서 책도 쓰게 됐지만 사실은 저는 뭐 연구하고 또 논문 쓰고 이걸 되게 좋아해서 네. 사실 제 스트레스 해소법은 굉장히 저한테도 유익한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면 평소에도 많이 이렇게 쓰시나 보네요, 교수님. 많이 씁니다. 많이 쓰는데 네. 주로 이제 연구하는 것들을 많이 썼기 때문에 네. 좀 대중적인 그런 책은 잘 쓰질 않았었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환자나 보호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저희 연구는 사실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우리 연구 데이터를 읽거나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 서적을 쓰게 됐는데
뭐 어릴 때 제가 이렇게 사실은 꿈이 이렇게 시나리오 작가라서 오. 그런 쓰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시구나. 저한테는 그래서 좋은 스트레스 방법입니다. 그러면 교수님 이제 제가 성인 ADHD와 관련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관련해서 저희도 사실 이제 저는 건강 기자다 보니까 ADHD 기사가 나가면 인기가 그렇게 많아요. 아 그래요? 네, 특히 성인 ADHD에 관한 기사가 나가면 조회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다행이에요. 네, 그래서 관심이 꽤 많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 일단 교수님 성인 ADHD는 어떤 사람이 의심할 수 있는 건지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실은 성인 ADHD가 굉장히 나타나는 방식이 달라서요. 왜냐하면 이제 뭐 애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아이들은 이제 저희한테 제일 많이 오는 나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이거든요. 그러니까 7살, 뭐 8살. 네. 그러니까 걔네들은 살았던 기간이 짧아서 그렇게 인생이 복잡하지가 않고 증상도 되게 단순하거든요. 흔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말도 많고 시끄럽고 애들하고 잘 싸우고 잘 못 참고 막 이런 것들인데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이렇게 치료를 잘 받았으면 모르겠지만 이제 치료가 되지 않고 진단받지 않고 어른이 되면 그 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어떤 성인 ADHD를 그 아이들 문제처럼 이렇게 좀 표현하라 그러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아이들 문제에 좀 이렇게 빗대서 생각을 한다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은 교실에 들어가면 되게 초등학교 1학년 요맘때 지금 3월, 4월, 5월이 되면 제일 많이 오거든요, 병원에. 근데 그 전까지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지낼 때는 좀 허용적인데 학교에 들어가면 선생님들이 통제를 하고 그쵸. 또 교실에 공부 시간도 정해져 있고 또 급식실에서도 어떤 뭐 규제가 많고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이제 요즘에는 선생님들이 많이 좀 쪼이는 편이라서 근데 걔네들이 교실에서 이제 어떻게 눈에 띄느냐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교실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게 힘들죠. 뭐 30분, 40분 이렇게 선생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ADHD 있는 애들의 특징 중에 이제 말이 너무 많고 호기심이 많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선생님이 진행을 못하고 이제 그걸 자꾸 이제 제지하면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하고 근데 이제 그게 어른에서 나타나는 버전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직장에 가야 되는데 직장 답답해서 네. 직장에서 자꾸 이탈한다든가 또 이제 아침에 사실 학교에 가면 제 시간에 이제 교실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더군다나 이제 어른들은 이렇게 잘 못 일어나고 밤에 또 뭐 밤에 딴짓하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못 일어나서 이제 지각을 많이 하게 되죠. 흔히 말하는 이제 직장에서 근태가 안 좋은 거죠. 그런 문제들이라서 또 그리고 사실은 어떤 그런 겉으로 보이는 행동보다 성인들은 어떤 정서적인 그런 문제가 더 많은데요. 쉽게 생각하면 공감을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감이라는 건 결국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참고 상대방한테 좀 배려를 하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분들의 특징이 ADHD라는 거의 정의 중에 이제 그 주의력 결핍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주의력도 사실은 다른 사람에 대한 감정을 살피는 것도 주의력이라서 다른 사람을 잘 배려를 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로 상처를 주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거로 또 상처를 주고 그런 공감이 잘 안 되는 게 이분들의 좀 약점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소아 아이들이 병원에 왔을 때 부모들의 모습에서도 약간 ADHD가 네. 보인다고 하셨는데 네. 그때는 어떤 양상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시는 거세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이 사실은 이렇게 예를 들면 네. 진료할 때 아이가 옆에 이제 있을 때 사실은 따로따로 이렇게 그 면담을 하는 편인데요. 네. 성질이 좀 급한 엄마들은 들어오자마자 애 옆에 있는 데서 얘가 도대체 좋은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내가 평생 얘를 봐도 얘는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일단 멈추게 하죠. 좀 내보내고 이제 엄마랑 얘기하는데 이제 그게 아주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거죠. 아무리 자기 아이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집에서 엄마랑 둘이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다른 사람 앞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도 자기도 자존심이 있는데 처음 보는 사람 앞에 와서 다짜고짜 얘는 뭐 평생 뭐 아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안 되는 거고요.
또 그 말을 좀 참으셔야 되는데 못 참고 이제 들어오면서 문 열면서부터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뭐 이렇게 좀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할 수도 있잖아요. 네. 엄마 왜 뭐 되게 애들이 웁니다. 그럼 이제 그럼 뭐 거기서 이렇게 막 성질을 버럭 내죠. 막 창피하게 뭐 왜 우냐는가. 이제 자기 감정을 잘 조절을 못하고 생각이나 행동이 그대로 막 걸러지지 않고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엄마가 하는 얘기 들어보면 애가 그런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엄마도 비슷하게 하시는 것 같다 그러면 깜짝 놀라죠. 그렇겠네요, 교수님. 그러면 일단 회사에서 내가 너무 많이 혼나고, 그러니까 근무 태만이 좀 지속되고, 좀 이럴 때는 의심을 한번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상반되는 특징이 있는데 아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렇게 막 좀 뭐라 그럴까요? 급하고 근무도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고 그런 속성 중에 보면 굉장히 양면적인데 그러니까 미루는 거하고 서두르는 거하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침에 직장에 출근하는 거는 가기 싫으니까 자꾸 민기적거리고 딴짓하고 뭐 핸드폰 만지고 이러다 보면 미뤄지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꼭 해야 되는 거죠. 출근해야 되는데 당장 SNS 뭐 보고 싶다. 유튜브에서 뭐 이해나의 정신싸움을 꼭 봐야 되겠다. 뭐 그러면 이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의 특성이 이 진단명에 주의력 결핍이라는 말이 있는데 결핍이 아니고 주의력이 부적절하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의를 기울여서 출근할 때는 출근 시간이 제일 우선인데 그걸 미루고 그다음에 그 자기 하고 싶은 거 어젯밤에 못 본 거 유튜브 뭐 이런 거 봐야 되니까 네. 그것도 막 서둘러서 그건 또 하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주의를 시기적절하게 써야 되는데 자기 맘대로 미루고 싶은 건 미루고 막 급하게 해야 될 건 자기 원하는 대로만 하고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렇구나. 교수님, 그런데 이 성인 ADHD 진단 자체가 좀 어렵다고 제가 봤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뭘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크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한 20살쯤 돼서 오는 분하고 한 40대 초반에서 오시는 분하고 최근에 이제 또 나이가 연세 높으신 분들이 오는데 한 60에서 뭐 65세까지도 오시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ADHD라는 걸 모르고 살다 보니까 그 인생 역정이 네. 굉장히 복잡합니다, 사실은.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7살짜리가 뭐 복잡하게 살아봤자 걔는 인생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딱 그거거든요. 네. 뭐 교회 가거나 아니면 친구들하고 뭐 축구하러 가거나. 근데 20살, 뭐 30살 이렇게 되면 살아온 역정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네. 더군다나 뭐 연수를 갔다 온다든가 남자들 같은 경우 군대도 갔다 오고 뭐 이러다 보면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해서 이제 ADHD 같은 경우에 공존장애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네. 공존장애가 사실은 겉에 드러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ADHD를 진단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포장이 돼 있어서 그걸 다 벗겨내 봐야 사실은 그 속에 ADHD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진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러면 그 포장되어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그 공존장애라는 네. 게 흔히 말하는 그 우울증이라든가 아니면 조울증이라든가 아니면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알코올 중독이라든가 네. 담배 중독이라든가 네. 그 밖에 조금 더 넓혀서 생각하면 뭐 경마라든가 주식이라든가 뭐 인터넷 게임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이제 그냥 즐기는 게 아니라 이제 중독 수준에 가 있는 분들이 꽤 많고요. 네. 그다음에 성격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좀 왜곡된 형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DHD라는 건 사실 병이잖아요. 네. 병이 있는데 모르고 지내면 굉장히 많은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그렇게 자꾸 구박을 받다 보면 좀 삐딱해질 수도 있고요. 흔히 말하는 이제 반사회적 성격 같은 형태가 되고, 여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경계성 성격장애라고 해서 굉장히 좀 중심이 없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인데요. 근데 문제는 그게 이제 ADHD라는 거 알고 그렇게 하면 대처를 좀 하겠지만, 네. 모르고 있다 보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좀 다른 문제가 겹쳐서, 어느 날 제가 좀
다른 얘기인데 네. 환자를 보는데 굉장히 좀 울컥할 때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 환자였는데 한 60이 되셔서 오셨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뭐 자식들이 이제 모시고 온 겁니다. 엄마가 너무 집안 정리 안 하고 평생 이러고 살았다. 근데 이제 이대로 둘 수는 없다. 그래서 한 60대 초반에 오셨는데 듣다 보니까 좀 불쌍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점점 이렇게 들어갈수록 할머니가 ADHD였겠다. 얘기하시는 태도도 ADHD답게 이제 막 60 할머니가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근데 이제 그 할머니를 진료를 하고 이제 치료를 하게 됐는데 어느 날 이제 양파를 까게 됐습니다. 양파. 네. 양파를 까는데 눈물이 좀 이렇게 눈물이 나죠. 양파 깔 때. 네. 네, 매워서. 근데 까면서 보니까 이게 제가 양파를 처음 까봤는데 까도 자꾸 나와요. 빨리 좀 그만 까고 싶은데 껍데기가. 네. 그래서 나중에 인터넷에 보니까 양파가 8겹으로 되어 있다 그러더라고요. 8겹을 다 까야 속이 보이는 거죠. 네. 뭐 ADHD도 비슷합니다. 그렇게. 근데 사실은 뭐 저도 그렇고 다른 정신과 선생님들도 이렇게 환자를 볼 때 처음부터 ADHD라고 금방 알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 있다 그러면 그 우울증 특유의 이제 그 무기력한 것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더군다나 이제 그분들이 어떤 안 좋은 생각, 뭐 자살에 대한 생각 이렇게 하면 사실은 굉장히 의사도 이제 긴장하고 거기에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되다 보면 사실은 ADHD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 우울증 먼저 어떻게 진단도 하고 치료도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뭐 우울증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나서 보면 그래도 문제가 계속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 이제 자세히 보다 보면 그때 네. 이제 ADHD가 보일 수도 있죠. 양파 같은 질환이네요, 정말. 아, 그렇죠. 양파처럼 이제 눈물 나기 힘든 질환. 눈물 나게 힘든 질환. 그리고 교수님 그 책에서 보니까 이 ADHD가 좀 특이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수면 장애로 나타나기도 네. 한다.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이게